35기 분들이 전부 모이셨고 처음으로 그 화상으로만 사실 보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튼 이 순간이 가장 아마도 이제 좀 설렐 거예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뭐 아까 들어와 보니까 저기서 막 웃고 떠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네, 아침에. 그래서 이제 진짜 좀 많이 친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얼굴 보고 또 인사드리고 하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좀 남다른데 이사님은 또 어떠세요? 우리 35기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보통은 기수가 출발하면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진행된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미나를 열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세미나를 좀 빨리 열었어요. 추석이 껴 있어서. 근데 이렇게 일찍 얼굴 보고 서로 더 친해지니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35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최소 인원으로 시작하는데 왠지 모르게 한 20명씩 보다가 6명 달랑 보니까 약간 허전한 감도 약간 있긴 있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녹음 오늘부터 대표님이 새로 그 화상 녹음을 하잖아요. 정말 특혜받은 기수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고 나이가 층간이 좀 높긴 하지만 서로 먼저 인연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룹이지 않나 딱 이 느낌 듣고 정말 다 멀리 새벽부터 와가지고 같이 뭐 서로 이야기하는 이 모습 보면 항상 저는 이게 스파이즈 와가지고 아침에 기수들이 서로 막 융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 흐뭇해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우리 6명인데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35기들이, 새내기들이, 아니면 이제 후배들이, 아니면 이제 공부하는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배들이잖아요.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들이 이번에는 모였을까?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제 돌아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안녕하세요. 저는 35기 로 이제 들어온 37살 서울에 사는 박매력이고요. 박매력? 지금 은행원이고 5살, 7살 딸이 있고 워킹맘이고요. 네. 일단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사실 워킹맘 너무 힘들어서 이제 뭔가의 수단을 만들고 퇴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은행이 이제 어떤 미래도 전망도 없어 보이고 퇴사하셨던 뭐 부점장님들, 지점장님들 보면 뭐 세탁하시고 그런 거 아니면 뭐 경비? 근데 진짜 오히려 영업이나 이런 거에 치중을 안 하셨던 잘 나가지 못했던 분들은 건물주가 돼 있는 분들이 오히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야망이나 이런 걸 버리시고 가늘고 길게 차라리 이제 뭐 건물 같은 걸 사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세를 받으시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 하시면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 뭐 이런 걸 고민하다가 일단 아이들 옆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에 퇴사를 사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서 퇴사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사님 말씀이나 이제 있어 보면 내가 하는 일을 또 열심히 하면서 이거를 할 수도 있겠다, 병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를 선택하게 된 거는 이제 부동산이 아주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16년도에 분양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했는데 입주할 때쯤 되니까 다른 데도 다 올라서 그냥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거기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월급쟁이가 이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건 정말 부동산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걸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이제 협회장님의 부자마인드 책을 봐서 이제 그 도매시장 부동산의 도매시장이 여기 이제 경매고 이런 거를 인상 깊게 봐서 경매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참 궁금해지는 게 좀 전에 사실 좀 쇼킹한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일에 충실하게 직장인으로만 열심히 살았는데 정년 퇴직 후에는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된 거잖아요. 네. 은행 지점장에서. 그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재테크를 안 하신 거잖아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네. 진짜 이게 현실로 있어요? 대부분이고요. 뭐 그때 당시에 오히려 펀드나 이제 뭐 각자의 직무가 있겠지만 PB 분들은 이제 펀드나 이런 투자 상품 같은 걸로 주로 이제 운용을 하시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폭락하시는 경우도 많고 고객님 돈에 손실을 입히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재테크를 제대로 못 하셨거나 아니면 주식에 손을 대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요. 은행 다니면서 그래서 인사부 대기이신 분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뭐 이렇게 위에 팀장님들 중에 건물주이신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정말 의외로 은행원들이 예, 의외로 재테크나 이런 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그분은 못해요.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경매는 아니었고요. 상가. 상가. 예, 상가를 일단 한 채 뭐 한국일보인가 이런 걸 보시고 밑에 조그맣게 나온 걸로 매매 나오는 본인이 거. 예, 40살 때 하셨대요. 근데 정말 은행에서는 모두 욕하는 무능한 팀장님이셨거든요. 예,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귀를 닫으시고 그냥 본인 갈 길만 가신 거예요. 일단 나는 나중에를 위해서 이거를 해놓긴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하고 나중에 퇴직금 나온 걸로 하나 더 잡으시고 성신여대 있는 쪽에 상가. 그래서 이제 2개를 하셔서 그래도 이제 본인이 거기 새 들어온 걸 받으시면서 영어 공부하고 싶으셔가지고 퇴직 후에는 오히려 영어 공부하시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신 분들은 오전에는 은행에서도 파트타임 같은 거 주거든요. 이제 퇴직하신 분 우대해 드리려고 그거 하고 오후에는 또 나가서 세탁하시고 막 이렇게 예, 하시더라고요. 예. 갑자기 심각해진다. 너무 심각한가요? 아니 기분이. 왜냐면은 우리는 돈 벌려고 은행에 적금 들러 가잖아요. 그죠? 정기 적금 예금. 근데 이게 현실이 맞는 게 어제 제가 우리가 밤에 잠깐 우리가 이제 우리 거래처 은행 이야기도 했었지만 제가 이제 우리 건물 봉천동 건물 아니면 또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스파르주 있는 이 건물을 은행을 이제 옮기면서 은행을 이제 간평을 받잖아요. 간평사가 와가지고 간평을 받을 때 간평사는 물건이 가치를 평가하러 가는데 이 사람조차 자기가 그 보러 다니는 물건조차도 그냥 직업으로만 일을 하지 이 물건을 내가 이 돈이 되겠네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간평사님들을 내가 알고 있고 만나고 있는데도 간평사님도 이제 그 은행 옮기려고 하면은 세입자 관계 뭐 이런 걸 다 자료 주면서 서로 이제 사인해가면서 이야기할 때 경매를 받으셨나 봐요. 이 건물은 이렇게 하실 때 맞아요. 간평사님은 경매 안 하세요? 부동산 가장 잘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물으면은 전혀 관심이 없고 투자 자체를 하지를 않으세요. 그거를 보면서 진짜 쇼킹하다. 진짜 쇼킹하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다루고 있는데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인 거죠. 그만큼 이제 눈이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아까 차장님, 선배님?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일 가겠다면서 상가 투자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대려 나이가 먹으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나는 나이 먹어서 내 하고 싶은 거 그동안 직장 다녔으니까 경매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자기 일을 하는데 대려 그걸 준비해 놓지 못한 사람은 그때부터 다시 이제 동네 아저씨를 변해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이거든. 아니야. 근데 정말 그래서 재테크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재테크를 하러 오신 분이 옆에 계세요. 자기소개 이렇게 해주고. 안녕하세요. 35기 새내기 송대완입니다. 저는 일단 뭐 전에는 군인이었다가 지금은 현재는 공무원이고요. 한 7년 정도 이제 정년 남았는데 퇴직 후에 뭘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지금까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냐면 뭐 직장에서 뭐 열심히 일했고요.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근데 결국은 부자는 못 됐어요 아직. 결국은 부자는 아직 못 됐고. 나도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는데 뭔가 이루고 가야겠다. 제가 2008년도에 리스트를 적은 게 있어요. 드림 리스트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드림 리스트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이루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못 이루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래서 그 드림 리스트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작년에 일단 시험 봐서 합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부동산 쪽에 일단 좀 관심이 와지더라고요.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경매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협회장님을 일단 알게 됐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대한공경매사 협회장님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쭉 학습해왔던 공부는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이런 재테크 공부도 해보고 실제 뭐 주식 투자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결국은 부자가 못됐었어요. 그래서 경매를 한번 배워봐야겠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매를 작년 12월 정도부터 좀씩 유튜브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경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험을 하나를 깼습니다. 사모님한테 보험을 하나를 깨서 결국은 교육비를 했고 또 마침 그 친구한테 빌려준 한 100만 원을 못 받은 게 꽤 오래됐었거든요. 한 2년 정도 전에 빌려주고 저는 이제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이제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게 지난달이었어요. 야, 100만 원 줄 테니까 계좌번호 싸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그거 안 받아도 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플러스 시켜가지고 일단 노트북까지는 일단 장만을 했고 진짜 제가 퇴직해서라도 아니 경매 같은 경우는 제 판단에 내가 사고할 수 있고 그 정도만 되면 법원에 가서 낙찰받을 정도 힘만 있으면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 어떤 평생 이제 퇴직 후에 충분히 이건 내가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실제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저의 이제 도전이거든요. 이 도전을 과감히 던졌습니다. 열심히 해보기로. 보험을 예약했다고 했는데 어제 사모님이 같이 와가지고 보험 예약했다고 얼마나 일르던지 어쨌든 뭐 보험 예약 우리 그 교육생들 보면 뭐 보험 예약했다 이것도 뭐 예약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또 괜찮지 그죠 하고 또 보험 많이 늘어나도 다 필요 없어 우리 실비보험 하나 안보험만 있으면 돼 되는 거고 그래도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정말 우리 어떤 교육생들은 정말 그 신용대출 막 받아가지고 교육비부터 투자금은 나중이잖아요. 그죠? 일단 공부가 돼야 뭐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니까 투자금이 있은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부터 해놓고 투자금 마련하면 되고 공부하는 동안 또 마음이 거기 쏘이면은 거기에 또 돈이 들어와 거기에 맞춰서 하고 만약에 내가 투자할 당시에 한번 500만 원 있다 1000만 원 있다 이러면 1000만 원 갖고 좋은 물건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실력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모님한테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얼마큼 열심히 하겠다 다시 한번 각오 한마디 저 들을 텐데 잘 좀 도와주세요. 한 2개월 전부터 이제 새로운 그 와이프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일단 응원하고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면 내 투자 자금으로 그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좋아요. 사모님이 감동할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세영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살고 있는 양세훈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부동산이 누구나 다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허들이 높았어요. 왜냐면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고 아니면 청약 넣어서 당첨이 될 수 있는 운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고 나는 1억은 가져야지 투자할 줄 알았어.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청약 넣으려고 그래도 조건도 맞아야 되고 또 계약금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거 뭐 갭 투자 하려고 그래도
내가 또 그 갭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 부동산은 좀 막연히 하고는 싶은데 누구나 갖고 싶은 게 부동산인데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유튜브 말고 팟캐스트로 듣다가 경매 들었는데 협회장님이 아 나는 처음에 엄마한테 1,6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집 나간다고? 네. 그래서 듣고 나서 아 1,600만 원으로도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뭔가 마음에 아 얘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것도 있고 또 방송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더 저렴한 가격으로도 다 낮은 돈으로도 더 작은 돈으로도 막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아, 저 정도면 나도 그러면 처음에 좀 더 작은 소액으로 하다가 조금씩 키워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저도 이제 과감히 우리 대하님께서는 보험을 예약하셨다고 했지만 저는 이제 과감하게 카드 할부로 과감하게 카드 할부로 다음 달에 나에게 이제 이걸 짐을 떠넘기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이게 그 부동산이라는 이것도 기술이잖아요. 예, 기술이잖아요. 기술을 이렇게 배운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번에 한번 대표님께서 1년에 2개만 하면 된다고 그런 얘기 하셨던 또 얼핏 기억이 나요. 부동산인 특강 있는 날. 네, 그날 1년에 2개씩만 경매 물건 잡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좀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뭐 큰 금액 아니더라도 작은 돈으로라도 1년에 2개씩만 꾸준히 하면 10년이면 20개인데 부동산 그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요즘에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적폐지만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적폐지만 어차피 내가 이제 막 경매 해가지고 1년 만에 뭐 돈 크게 벌고 한탕 해먹고 나갈 생각 아니고 꾸준히 할 생각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고 하다 보면 더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저희 동기들이 적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동기들도 적으니까 더 이렇게 친밀감 있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도 좋은 것 같고 아무튼 우리 다 같이 함께 멀리까지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적폐의 대상이라 했는데 가난해가지고 절절 매고 사느니 적폐의 대상이 낫잖아, 그지? 아니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 왜 댓글 보면 뭐 고위공직자 누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세금을 얼마를 내내 그럼 댓글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도 저만큼 세금 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도 적폐돼서 이거 적폐라고 불리더라도 세금 열심히 내고 투명하게 세금 내고 우리 누구 둥쳐먹는 것도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돈 벌어서 정정당당하게 세금 내면 되니까요. 저는 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금 하면은 그 공과금에 낸 세금이 없으면은 그것같이 비참한 게 없어요. 나는 그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공과금에 낸 게 없어. 가스, 수도, 전기, 4대 보험료. 그다음에 나오는 주민세 몇천 원? 근데 이게 행복하냐고. 없다는 거는 그만큼 안 낸다는 거지만 낼 게 없다는 거는 그만큼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니까 우리가 재산세 이제 상가나 건물을 이렇게 딱 잘 받고 그 다음에 재산세 날라오잖아. 그러면은 아이씨 뭔 세금이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못하지. 이게 내 거야. 내 물건의 가치가 이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구나. 이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투덜거리면서 마음속에서는 이게 뿌듯함. 왜냐면은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나도 그런 걸 느껴봤지만 그 노엘 아파트 이제 관리비 영수증이 보통은 영수증 한두 장 나오잖아요. 나는 이게 묶어가지고 이만큼이 나와. 29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관리비를 넣어줄 때도 헷갈릴까봐 그 호수를 쭉 넣어줘야 되거든. 29개를 한 번에 퉁쳐서 넣어주면 관리소장이 다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할 때 속으로 이거 세금 다 언제 내지? 이거 언제 다 가냐? 이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뿌듯함, 흐뭇함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과금만 내는 인생이 될 게 아니라 정말 재산세, 건물세, 토지세 막 내면서 이렇게 부자의 길로 가야 돼요. 우리 적폐의 대상인 우리 이춘정 과장님. 제가 왜 갑자기 짚어야 됐죠? 다주택자. 우리 다주택자. 이춘정 과장님도 지금 물건이 네. 상당히 많잖아. 상가부터 그쵸. 시작해서 근데 이제 집하고. 근데 저는 좀 다행인 게 주택을 그렇게 많이 안 샀어요. 다행히도. 상가 쪽으로. 예, 왜냐면 그 또 트렌드가 또 있거든요. 얘기를 하면 PT 할 때는 트렌드가 상가부터 샀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때 당시 박근혜 때는 상가 대출이 그 개인으로 받아도 법인이나 92%, 95%까지 해주니까 상가로 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대출 이빠이하고 보증금 좀만 받으면 투자금 거의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2년, 3년 차까지, 4년 차까지 상가를 많이 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막 주택을 좀 사면서 그 종부세 막 압박 오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스트레스가 있고 막 근데 여튼 그 방법은 또 있더라고요. 그 좀 이렇게 좀 그 여튼 대표님 있잖아요. 그냥 믿고 가야죠. 그래서 그 세금 용지 나올 때 그 기분 그 네. 얘기 좀 해줘 봐봐요. 세금 나올 때는 이제 보릿고개죠. 흔히 말하는 보릿고개.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그 토지 분에 관한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9월 달에 건물 분에 된 게 나오잖아요. 그때가 힘들어요. 그때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왜냐면 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나와요. 나와봐야 뭐 몇만 원.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는 월급에서 한번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죠. 그때가 이제 조금 힘들어요. 이제 그때 이제 와이프한테 좀 아껴 쓰자. 이번 달은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 달은 이제 좀 그렇게 좀 편하게 있고. 여튼 이게 갖고 있다는 게 조금 힘들긴 해도 그 여튼 이렇게 좀 재산 지키는 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재산세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회원분 같은 경우는 무슨 환경 무슨 부담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그냥 뜯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사님도 내셨잖아요. 내 거는 안 나오고 그랬는데 네. 회사 거 중에 하나가 저쪽에 인천 주안동에 네. 있는데 네. 거기는 환경부담금 그러니까 교통 이거 있잖아 도로 많이 사용하고 앞에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담금이 나와서 그 몇십만 원씩 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오산에 있는 상가는 안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제 단지마다 약간 틀리기도 해요 그게. 그래서 심지어 어떤 회원분들은 몇십만 원씩 그냥 일시적으로 뜯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 지키는 게 보통 그러니까 낙찰은 쉽게 낙찰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 유지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힘이 붙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튼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뭐 그래서 옆에 누군가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보다. 그래서 이제 협회가 이렇게 동기문화 그다음 협회 도시락 커피를 일부러 만든 거예요. 다 여러분들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소개를 또 우리 윤자 어머니 한번 그 가장 최고령인데 한번 그 소개랑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협회를 알고 오셨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임하는 각오 그리고 또 뭐 기타 뭐 복잡한 심정이 있잖아요.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여수에 사는 박연자입니다. 나이는 73살이나 먹었고요. 뭐 큰 돈을 벌으려고 이 경매에 들어온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치매 예방. 치매 예방이 첫째고 자 늙어서 조금 그래도 돈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비나 좀 뜯어 썼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제 왔습니다. 뭐 다른 거는 이제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공부를 따라갈지 못 따라갈지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하면은 이제 저 나름대로 뭐 여기서 하시는 대로 이제 1년에 1개를 받든지 2개를 받든지 그걸로 이제 저는 이제 만족을 하고 그리고 봐가면서 저희 협회에 협조하면서 또 협조 받으면서 그렇게 이어나갈 겁니다. 아니 우리 윤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드님이 그 교육생이니까 이제 같이 물건 투자하면 되는데 엄마와 아들이 서로가 아다리가 짝짝 맞는 거지 말이 대화가 엄마 이것 좀 조사해봐 이러든지 엄마가 아들한테 많이 조사해보라 먹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순발 맞춰서 좋은 것 같고. 우리 윤자님은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상가? 노후에 지금으로서는 그거지요. 상가든지 아니면 원룸 같은 거 이렇게 한동 건물. 그거 그거 뭐 이번에 광주에 그거 나온 것이 뭐 45개짜리 그런 거 참 좋겠더라고요. 이게 45억짜리요? 아 45개 방이. 방이 45개 예, 고시원. 예. 그거 좋죠. 건물 한 동이 내 방이 45개야? 고시원. 고시원. 월세 짱짱하겠는데? 그거 그런 건 좋겠더라고요. 좋죠. 그런 게 그때 당시 15억인데 9억까지 돼 있으니까 수장님이 이제 조금 더 데려가 봐. 우리 윤자님이 물건 찜해놓으셨어요? 아니 찜은 거 안 했어요. 찜은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거 나오겠죠. 이게 그런 것이 이제 좋겠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저것도 하나의 꿈이잖아요. 그죠? 공부하면서 뭐 다가구 건물 한동 뭐 방이 뭐 15개 이상 막 40개 되는 거 월세 뭐 노후에 가가지고 복도 좀 청소 좀 하고 얼마 내 물건 가서 관리하고 관리비 한 3만 원씩 집집마다 받으면 10개면은 3만 원씩 받으면 그것만 해도 30만 원에다가 20개면은 그것만 해도 관리비도 60만 원이고 그게 얼마나 큰 돈이요. 내 건물 내가 살면서 관리해도 좋은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옆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동탄에 살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저는 이제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IMF 지나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한 15년 동안 다니면서 명예퇴직을 받았습니다. 선고를 받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회사만 다니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고 IMF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기술 갖고 있고 회사에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뭐 안정되게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명퇴를 당하고 그때 아이들이 막 자라는 시기였고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경험도 없으니까 또 섣불리 뭘 하기도 힘들고 어떤 뭐 투자나 이런 건 전혀 생각을 못했죠.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한 아이들은 좀 더 커갔죠. 그러면서 이제 50 반평생 되니까 이제 미래도 걱정이 되고 이제 아이들이 또 커가면서 이제 부모들의 가난이 대물림 된다 그럴까요? 어떤 뭐 선택을 하더라도 아빠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또 이제 아빠가 돼갖고 어떤 걸 뭘 할지 모르겠고 이런 답답함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현재도 많이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래서 경매를 알게 된 거는 한 3년 전부터인가요? 팟빵을 통해서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경매를 이제 학원도 알아보게 됐어요. 알아보게 됐는데 뚜렷하게 뭐 얼마를 수익을 내줄 수 있다는 말은 해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게 딱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협회 회장님의 이제 부자 마인드를 들으면서 여긴 좀 틀리구나. 단순히 뭐 돈을 이렇게 벌어주는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건드리는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삶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한 돈보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돈이 더 잘 벌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알아보는 차에 협회 본사도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저 저질렀습니다. 등록하고 컴퓨터도 바로 사고. 그래서 협회에 방문했을 때 이사님이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하셔갖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 말을 믿고 교육을 받고 있고요. 35기 여러분들과 또 협회에 끈을 놓지 않는 꼭 성공하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모두의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0대 청년 명예퇴직
뭐 지금 또 경기가 이제 안 좋으니까 아마 명예퇴직이 속출할 거예요. 뭐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기업체가 문 닫는 기업체가 엄청나고 뭐 폐업하는 곳이 막 속출하고 있으니까 코로나로 더 힘들잖아요 지금. 그 주위에 그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그 앞선 선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현재 뭘 하고 있던가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그 뭐 이제 원래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부자 그 부모님이 뭐 물려주신 거라도 있으면 그나마 뭐 이렇게 장사를 하든 뭘 할 텐데 대부분의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도구나 이런 걸 찾지 못하니까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도구를 못 찾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데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조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이치에 좀 눈이 트인 사람들은 뭔가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뭔가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이렇게 하면은 그 길을 자식이 보고 따라가잖아요. 자식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이 어머님이 사업을 하셨고 또 주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몇 개 막 사서 사고 팔고 하시는 걸 봐오다 보니까 대표님도 부동산 쪽에 눈이 뜨셨던 거지. 만약에 대표님 부모님조차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여수에서 그냥 농사만 지셨다 이러면 아마 대표님도 그냥 공부만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보고 배운다는 게 이게 꼭 우리가 지식을 갖다가 수학을 가르쳐줘 이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또 자식의 잣대가 되잖아요. 이게 보통 아니면 난 저렇게 안 살아야 돼라고 마음을 먹기도 하지만 이게 보고 배운 게 그 그늘이 그 전체거든요. 완전 틀어지지 않는 탁 튀어나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형제들 제가 이제 6남매인데 우리 형제들이 사업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공무원 공사 나와가지고 다 직장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지셨어요. 하니까 열심히는 사셨는데 뭔가가 재테크, 뭔가가 막 그 상가 사서 월세 수익, 뭐 부동산 사서 월세 수익 이거보다는 농사 지니까 땅 한 평 더 늙어가고, 모아가지고 땅 한 평 늙어가는 요것만 하신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재테크라는 거를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모아서 적금 들고 모아가지고 집 한 채 사고 좀 더 모으면은 전세 끼워서 집 하나 사서 한 2개 정도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더 왜 이게 전부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못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좀 밝아야 되는 게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자식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언젠가 제가 뭐 우리 그 프리데이에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열심히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이 막연한 걸만 던져주지 너 이거 해 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왜? 내가 안 해봤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딱 이거 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일이 어떤 재테크, 투자, 어떤 불을 읽어가는 이 모습 보면서, 그래서 보면 법조인 집안에서 법조인만 나오고 의사 집안에서 의대만 나오고 사업가 집안에서 사업가들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부모가 장사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더 큰 사업가로 크기도 하고 아니면은 장사를 하면서 뭐 여러 군데 뭐 체인점을 뭐 운영한다든지 막 이렇게 크는 거지. 직장인을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애들도 우리 아빠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내 마음처럼 또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뭐를 해라 하고 부모가 또 노력해서 막 변화되는 모습을 딱 보면 자식도 나도 저거 한번 할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얘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치. 그 성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치 씨 같은 경우에는 25세인데 엄마가 지금 사업하시죠?
뭐 산에 뭐 묘목 산에 뭐 심고 한다는 거 이렇게 하신다 하는데 그 하시면서 나는 우리 아들이 조금 크게 컸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 소개해주면서 엄마 자랑도 좀 해줘 봐봐요.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인지 이 방송 들을 수도 있어. 네, 저는 전주 사는 25살 김성치입니다. 이번에 35기로 들어왔는데 뭐 앞에 동기분들처럼 뭐 긴 사연은 없고 이제 군대 전역하고 복학했는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막무가내로 바로 휴학하고 엄마랑 얘기해보다가 경매 얘기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경매하면 좀 인식이 안 좋아서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왔고요. 좀 제가 남 밑에서 일하는 거 못해가지고 그런 성격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평생 직업으로 하려고 맘먹고 공부하러 왔습니다. 엄마가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 경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네 성격 받아줄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뭐 혼자 자기가 잘하면은 크게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치 씨 그 성격 안 좋아? 어때? 자기 성격에 대해. 그러니까 좀 어른들 대하는 거 좀 못하고 좀 뭐라 해야 되냐 그냥 남 밑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좀 어려워요. 남 밑에서? 네. 말을 잘 안 듣는 스타일이야? 아니 그건 아닌데 좀 그런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좀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렇구나. 오늘 혼내키지 말아야 되겠다. 엄마는 지금 그 산에서 그 나무 묘목 이런 거 뭐 하신다는데 네. 어떤 거예요? 그 사업은? 그냥 소나무를 키워서 파는 거. 아 묘목. 네. 완산동 쪽에 그런 이모 하는 사람 별로 안 보는 것 같은데. 아 내가 전주를 좀 아는데. 정읍에서 있고 엄마는 저는 전주에서 지금 자취하면서 살고 있어요. 엄마는 그 정읍이신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근데 엄마가 사업하는 걸 계속 보셨겠네? 엄마는 그 묘목 사업을 꽤 오래 하셨어요? 네, 10년 넘은 것 같은데 정확히 잘 기억 안 나요. 어머니가 자기는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자기는 목표가 확실한데 자기는 우리 아들이 이 경매를 좋아하니까 이 길로 쫙 가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이렇게 팟빵 또 애청자라 하시더라고. 오랫동안 방송을 들으셨다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성치가 연락이 안 닿아서 당신이 공부해라. 그랬더니 나는 나고 우리 아들 이 자기가 또 이 공부를 또 하고 싶다 하니까 아들 공부를 시키겠다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도 교육생으로 짬나면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외로 협회 교육생들이 지금 엄마가 공부하든지 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협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으면 부모가 자식한테 추천하고 형제가 추천하고 들어오겠어요. 안 그죠? 가장 가까운 지인한테 추천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공부해보고 확신하고 신뢰가 있으니까 추천을 하지.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며칠 공부를 좀 하고 오늘 대표님한테서 하루 이제 우리가 우량물건 검색 훈련도 해보고 스파이조 교재 가지고 이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 오늘 좀 공부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자, 우리 매력님. 박매력님. 일단 너무 영광이었어요. 협회장님 바로 옆에서 음성을 직접 들으며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고 저는 협회장님이 또 사람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강의를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든지 아프실 수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기 전에 빨리 현역에 계실 때 들어야겠다 막 이랬었거든요. 네, 괜히 뭔가 조급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뭔가 이렇게 살면서 직업이나 뭐 이런 거를 제가 주도적으로 했던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경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저를 깨고서 선택한 거였는데 오늘 직접 들으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도 질렀다가 이제 좀 머물렀다가 했지만 일단은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열심히 따라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저희 동기들도 이렇게 소수지만 소수 정예로 똘똘 뭉쳐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직장 생활과 육아 네. 다 책임져야 되는데 네. 어떻게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숙제는 열심히 하지만 은행 가면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 때는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학벌 좋은 후배들도 많고 막 이런데 저희는 그래도 뭐 이렇게 문이 그렇게 그렇게 좁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학창 시절에 해야 되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이 파급 효과가 내가 지금 있다 이런 생각을 가끔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때에 왜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이 시기가 이 조금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30대부터 40대의 중반인 것 같다. 그래서 며칠 전에 협회장님이 그 강의하신 것 중에 청춘을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방관한 죄인가? 그런 말씀. 젊음을 소비하는 죄. 네, 그거 지금 항상 기억했는데 갑자기 말하려니까 젊음을 탕진한 죄. 그게 너무 가슴에 딱 와닿으면서 이제 뭐 육아도 힘들고 지금 그것도 힘들지만 지금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네. 탕진 안 하려고? 네. 그러면 지금 남편이 이제 뒤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모임이 여기는 지금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35기는 화상을?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다 정해야지 이제는. 뭐 9시면 좀 빠듯하다 그러면 10시에 모이자 한다든지, 그러면은 9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들어와서 화상 켜놓고 있으면은 줄줄이 딱 10시는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정하면 되고, 어쨌든 직장 생활과 육아 그 가정 생활 다 꾸리려면 이제 보통 일이 아닌데 남편이 뭐래요? 남편은 유통 쪽에 있어요. 안경, 선글라스 이런 명품 수입 브랜드를. 그래, 우리 하나씩 해주면 안 돼? 지금 곧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빨리빨리 땡기세요. 내년 초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 유통을 하는데 사실 저희 시어머님께서 뭐 중개사나 이런 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분양권을 뭐 당첨된 사람들 걸 팔아주고 중간에 이제 수수료를 받고 뭐 이런 일을 이제 저희 어머니도 워킹맘이셨는데 본인이 그런 걸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쪽은 사실 시어머님이 많이 아시죠. 근데 저는 고부관계상 뭔가 도움을 받고 생색내는 거 보는 거 싫은 거예요. 괜히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뭔가 나만의 기술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남편도 부동산 관련된 건 저보다 더 관심이 많고 뭐 대출 받아서 이렇게 융통하는 거는 더 좋아해서 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육아도 분담하고 업무도 일도 분담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부하는데 그 혹시 은행에 있는 동기들한테는 나 이런 공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직은 안 했어요. 왜냐면 뭐 해도 되는데, 근데 사실 저희도 이 사후 관리 같은 것 때문에 저희는 이제 채권자의 입장이죠. 그것 때문에 경매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며칠 전에도 시험 보고 왔거든요. 그걸 자율 학습으로 넣어놔서 선택해서 듣는데 정말 권리 분석이에요. 진짜 그거 그래서 회장님이 항상 이렇게 하셨던 이 권리 분석, 내가 만약에 이걸 모르고 이걸 접했다면 이게 다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동료들. 그래서 아직은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뭔가 낙찰받고 건물주가 되고 이게 결과물이 있으면 많이 홍보하려고. 좋은 옆에 사람들에게.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만지니까 의외로 좀 재테크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아까 그 선배님 얘기했었는데 현재 동료들은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현재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 뭔가가 좀 이해 빠른 사람들인데 어떤 느낌이에요? 어때요? 저희 지점에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요즘 근데 은행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레인지가 되게 높은 게 위에 이제 차장님 좀 오래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신입들 들어오고 중간 분들이 대부분 본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고 이게 되게 높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20대. 그래서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제가 어떤 친구가
이렇게 뭐 본인 거 잔액 조회를 하다가 5천만 원 정도가 있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이제 친구가 너 5천만 원 이거 뭐 여기도 통장에다 왜 놓고 있어 이랬어요. 은행원인데도. 그랬더니 언니 5천만 원을 무슨 투자를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속으로 저거를 저 돈이면 난 없는데 걔는 이제 싱글이었으니까 있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은행원이고 뭐고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돈은 정말 그냥 이렇게 물건으로 만지는 거지 돈이라고 생각도 일단은 안 하고, 예, 그리고 뭐 여신 업무가 제가 뭐 짧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자이신 분들을 가끔 뵈고 뭐 이랬을 때 저는 좀 깨달은 건데 뭐 다른 이제 뭐 그 자산 관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크게 니즈를 못 느끼시면 똑같아요. 일반 그거랑. 예. 5천만 원 이자 은행 이자 더블 주고 땡겨서 금에 투자하는데 그치 충전은 그지. 5천만 원이면 이것저것 많이 사죠. 다가구 하나 살 수 있을까? 다가구가 약간 무질라긴 한데 그래도 십시일반 모으면 가능하죠. 아니면 뭐 상가 사도 되고. 그치. 한별 씨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컨설팅 1억 남는 거 그것도 순투자금이 2,500-600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것도 공실 때문에 포기했던 그 고객이 한 명 있었어요. 스파리즈 선배인데 그냥 포기했어요. 공실이 들어와서. 근데 낙찰받고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새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괜찮은 물건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거는 투자금이 그렇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 5천만 원이면 사실 맞아요. 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경매도 저도 맨 처음에 그 경매 투자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저도 물건이 좀 있는데 가장 그러니까 좀 쇼킹한 게 제가 지금 말하면 좀 쇼킹할 수도 있는데 가장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게 1,800이에요. 네, 가장 많이 들어간 게. 1,800이면 5천만 원이면 몇 개를 사야 돼? 3개다 3개 네, 일단. 그 밑으로는 그 오히려 그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방송에서 빌라나 뭐 아파트 그러니까 인기 있는 아파트 말고 아파트도 우리가 검색 훈련 통해서 우량 물건 검색 통해서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사면 거의 다 전세가 밑으로 죽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런 것도 빌라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샀어요. 최근에 그 수원 역세권 그 평당 2-3천 되는 그 땅값 그 빌라도 그 수원 역세권이거든요. 진짜 베란다에서 그 여기 보여요. 그 정도로 역세권이요. 근데 이제 땅값이 좀 비싸서 샀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살 때 5,600에 샀어요. 근데 전세를 8,500에 냈어요. 그러니까는 돈이 들어왔지. 네, 오히려 현금을 얼마 더 쓰고 막 이렇게 무이자라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거의 다. 근데 이제 1,800 들어간 거는 왜 그랬냐면 그것도 이제 그 빌라인데 대출이 조금 그때 당시 조금 안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1,000만 원을 보증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냥 들어온 사람 안 치자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투자금이 한 1,800 들어갔고 나머지 뭐 상가야 뭐 그때 저 투자할 때는 막 90몇 %까지 나오니까 보증금을 아무리 적게 받더라도 투자금이 300-40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예 안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5천만 원도 이자를 지금 한 2.5% 되죠? 이자가 4% 줄 테니까. 그러니까 한 5% 아니 5% 줄 테니까 잠깐만 쓰자고. 이자는 후불로. 그렇게 준다고 하면 또 좋아라 하죠. 은행 그 받아먹는 입장에서는 또 좋아하죠 이자. 그치. 나도 지금 작년 연말부터 지금 올 상반기까지 달렸잖아. 하니까 계속 달리니까 돈이 딸릴 수밖에 없지. 계속 오빠한테 얘기했잖아 방송에서. 오빠한테 오빠 돈 있어 했더니 뭐 적금 타는 게 있대. 그래가지고 뭐 이달 말이면 타는데 그래? 그러면은 그거 나 좀 빌려줘. 이랬더니 이러더라고. 이자 줄게 걱정하지 마. 이래가지고 이자 주고 있어. 그래서 5천만 원 땡겨와서 이제 명가 투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노얄 들어갈 때는 또 그 얼마 있냐 하니까는 적금을 갖다가 잘 들어놨더라고. 적금을 이렇게 텅으로 해가지고 몇 개월 뒤에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이렇게 풍차 돌리게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뒤에 또 탄대. 그러면 자기도 그 목돈 받아갖고 투자 경험이 없고 투자할 능력이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막연하잖아. 그럼 다시 그 돈을 목돈을 이제 찾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넣어놓는 거잖아. 이렇게 하니까 은행에 넣어놓는데 금리가 저렴하니까 써먹을 때는 없긴 한데 줄 데가 없으니까 은행에 넣어놓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날 달라 했지. 내가
3%를 주겠다. 그래서 7천 땡겨오고. 조금 7천 원 되네요.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오빠가 자랑스럽더라고. 이렇게 적금을 잘 들어놓은 오빠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5천 원 또 땡겨왔어. 이제 적금이 3개야. 그래서 그걸 주면서 우리 오빠가 복선아 나 이게 전 재산이야. 전 재산이야. 나 이거 잊어먹으면은 나 이제 끝난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돈으로 사실 경매 물건을 사도 되는 거. 그래서 모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의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1억 그러니까 얼마를 갖고 온 거지? 1억 5천을 갖고 1억 2천을 갖고 온 거지. 1억 7천? 1억 2천. 그래 갖고 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한 5천, 1억 7천이 되는 거지. 세 번. 1억 7천. 옛날에는 이 돈을 오빠한테 빌릴 생각을 못했을 거야. 경매를 하기 전에는. 왜냐면은 저 돈을 빌려다가 나조차 내가 저 돈을 잘돼가지고 까먹으면 오빠랑 서로 인연을 끊어야 되잖아. 온 집안 순지박산 안 나고 우리 엄마 물고 불고 서로 보내 안 보내 막 이래야 되는 이게 일어나는 거잖아. 불안했을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있지 않았으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면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빌려 갖고 와가지고 로얄 아파트 막 잔금 치르고 한데 돈이 이제 다 그거 29개 집에 그 돈 다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막 인테리어 했었어야 되니까 들어가고 나서 이제 우리 오빠가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복선아 잘 좀 부탁해 너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은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속으로 안 되면 뭐 집 3개 주면 되지. 3개 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월세 받아. 주다니까 월세 받아?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뭔 생각을 하냐면 거기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세가 안 빠졌잖아. 세를 빠지고 돈이 들어오면 나는 내대로 집을 갖고 이 돈을 가지고 오빠한테 노후 대책용으로 상가 아니면 근린주택이나 뭐 근린상가 있잖아. 대전에 사시니까 대전 전주 우리 성취 있는 그 동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운다리로 해서 그걸 사주면 본인들은 또 건물을 한 동을 갖고 1억 5천이면 충분하잖아, 그지? 그 돈 가지고 건물 사서 월세 받으면 본인들도 또 노후 대책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올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림을 내가 그렸더니 우리 올케는 고모 그게 아니고 이제 아들이 둘인데 아들의 그 결혼 자금으로 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난다고 무슨 그 돈을 결혼 자금 쓰냐고. 애들은 알아서 그냥 그 새끼손가락 반지 끼고 그냥 결혼식 하든지 말든지 냅두고 그 돈을 가지고 월세 상가를 사서 상가 한 칸을 아들 명의로 주라. 월세는 내가 갖고 있다가 그걸 그러니까 투자를 아들 명의로 해주되 그 월세는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받고 봐가지고 효도 잘하고 며느리도 괜찮고 이러면은 나중에 그거를 이제 이 상가는 네 남편 명의니 이제 월세 네가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 쏘라 이러면은 얼마나 멋진 시어머니가 되고 그냥 효도를 받고 그렇잖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올케가 듣더니 어머 고모 그게 가장 좋은 답인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기다려봐봐.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배우게 되니까 옛날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5천만 원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5천만 원 가지고 뭐 빌라를 살 거야, 뭘 살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인데 이 경매 쪽으로 오면 엄청 큰 돈이야. 우리 충전가장 제일 많이 들어간 게 1,800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제일 많이 들어간 1,800이면 안 들어간 거는 300, 500 이런 거고. 네, 거의 다 안 들어갔죠. 그지? 거의 다 안 들어갔죠. 그냥 샀죠 그냥. 그냥 샀지. 네. 나 같은 경우도 오산 상가가 내 돈이 한 450 정도 들어갔나? 1년 월세 받고 나니까 상가 그냥 공짜로 들어와가지고 월세 7, 80집 그냥 짝짝 벌어서 애들 그 상가 하나로 애들 다 키웠는데 그게 경매 투자거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 노후에 대한 불안 하나도 없죠. 얘기 들어. 네, 여기 들어오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에서 협회장님 맨날 강의 듣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책도 다 사봤거든요. 네. 책도 사보고 그 시세조사 입대기를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읽다가 협회장님을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등록하러 갔을 때 처음 만나가지고 직접 사인도 받고 친필 사인도 받고 지금도 이제 항상 이제 출퇴근하면서 저는 이제 하루에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다 보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항상 협회장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강의를 듣기 때문에요. 예, 항상 강의를 사는 것 같아? 예, 아니 항상 듣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기 들어와서 진짜 육성으로 된 진짜 라이브 강의잖아요. 살아있는 라이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 협회만 믿고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런 생각을 확신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고 뭐 근데 뭐 걱정하겠어요. 이제 돈워리 돈워리 비해피만 남았죠. 네. 이 교육이 끝나면은 아마 저는 더 많은 성장을 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여기 정말 경매 관련된 그 훈련들을 통해서 제가 한 단계 더 높은 모습으로 성장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은 35기 기수분들이 서로 교육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면 모든 이 35기 6명이 앞날이 창창해지지 않을까. 모두 다 우리가 원하는 부자의 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답만 얘기했네. 우리 그 오늘 그 대표님 첫 수업 했잖아요. 네. 혹시 첫 수업에서 가장 나한테 와닿는 오늘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느낀 거? 다 좋았어요, 다. 다 좋았고요. 뭐 하나 찍기가 어려운데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이거는 조금 나 어려울 이거 것 같다. 궁금증 있었는데 해결했다. 다른 분에게 패스하겠습니다. 이래독인데요. 이래독을 이제 그 강의 듣기 전에는 그냥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이래독을 했다면 강의 듣고는 뭔가 좀 정리가 되고 이제 앞으로 하면 뭐 100일 안에 끝낼 걸 뭐 한 90일도 끝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이래독은 우리 이춘경 과장의 그 네. 명언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후배들한테. 명언은 아니고 이거 명언이야. 갖다 쓴 건데 그 우리 대표님도 이제 고시 공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 편입 공부를 한 2년 했어요. 2년 했는데 그게 그 조금 1년 동안은 성적이 진짜 안 올라요. 안 오르고 2년 차 때부터 막 급속도로 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튼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근데 이제 책상에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죠? 이제 다들 공감하실 건데. 근데 처음에 진짜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막 5시간, 6시간, 허리도 아프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끝까지 앉아서 이렇게 훈련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좀 성공을 하더라고요. 저 입시 공부할 때도. 그래서 그때 생각나서 얘기를 한 게 그 1회독은 엉덩이로 한다. 이게 이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송에서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입시 공부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회독도 마찬가지로 그 오랫동안 앉아있기가 사실 좀 힘들 거예요. 그 훈련 자체도 안 돼 있고. 근데 이제 그 기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 아까도 슈퍼카랑 경운기 예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집중을 하다 보면 한 30-40분 넘어가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끔 그 되게 몰입이 싹 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타이밍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때 또 되면은 진짜 재밌어요. 그 묘한 희열감도 있고 직접 돈을 안 벌었지만 여기가 이제 보물섬이잖아요. 이제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네, 그런 게 사실 1회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윤자님 지금 몇 시간씩 그 이래독 한다고 했는데 얘기 좀 해줘 봐봐요. 그동안. 저는 한번 그냥 앉아 있으면 아침 먹고 앉아 있으면
뭐 어디 이제 남편이 어디 나간다 그러면 차 태우다 주고는 그냥 주구장창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이제 점심 좀 먹고 그리고 또 주구장창 앉아 있고. 몇 시간까지 해보셨어요? 어떨 때는 이제 저녁 먹고도 한 10시까지 하기도 하고. 밤 10시까지? 예.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어디 배달해 주고 예. 집에 있는 시간에는 컴퓨터에 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몸 체력 안 딸려요? 왜 이제 허리도 좀 아프고 그럴 때는 또 스트레칭 해가면서. 그 경매 옥션 사이트 그렇게 밤 10시까지 앉아서 하루에 몇 건까지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10페이지씩 하는 거예요. 10페이지면은 예, 500개. 500개? 예. 아니요, 저는 다 빼먹고 500까지만 봐. 아까 저 충동 과장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까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73세 나이 어떻게 생각해? 아, 저는 네.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엄마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 그냥 100까지 안 본다니까요. 아까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영화 보듯이 소설 듣듯이 다 그렇게 하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한 게는 이게 이제 충전. 한쪽으로 왼손으로 이제 이게 저거 굴리면서 오른손으로는 이제 이렇게 줄거갖고 평수, 그다음에 감정가, 그다음에 이제 최저가, 그다음에 이제 임의경매가, 그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 타경 번호 이렇게 이제 써가면서 강제 경매, 임의경매 이런 게 구별해가지고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이제 나한테 이제 아까 저 강의 들으면서 그 숫자 있잖아요. 숫자는 하루에 10페이지씩 그런 거 쓰니까 숫자가 금방 뭐 100억, 10억 이런 것이 금방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거 하나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타경이 처음에는 이렇게 쭉 하니 2019 타구형 이렇게 하면은 몇 월 며칠 이것이 한참씩 가는데 끝을 가면 막 바뀌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도 무엇을 위한 경매 그래가지고 가격도 안 써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왜 안 썼는가 그거를 몰랐거든요. 보다 보니까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처분을 위한 경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몸에 기주고? 그런 거 그냥 보고 그랬어요. 73세 동기가 된 느낌이 어때요? 저요? 근데 연륜에서 또 나오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죠? 네, 네, 그 열정은 저희랑 다르지 않으세요. 네. 나는 아까 대표님이 시험 봤잖아 우리 윤자님한테 그 6개 애 외워보라고 밥 먹으면서 툭 일부러 던졌잖아요. 야 그거를 아까 수업시간에 잠깐 대표님이 한번 테스트하고 넘어갔는데 저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게 난 못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보통 저 나이 어떤 분들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어떤 노력하고 정말 장시간 이렇게 물건을 보는 연습 하는 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 물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행복해요? 아니면은 아니 근데 해보고 불행하고 그런 것이 없어. 그냥 그것만 그냥 보는 거예요. 행복하고 불행한 게 안 무서 그냥 물건. 행복하다고 해주세요. 아니 그런 마음이 이제 안 들고 내가 마음이 드는 물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막 그림부터 그냥 다 자세히 다 보죠. 보는데 대충 이제 저 사진 속에 있는 거 그거는 그냥 몇 개 이렇게 찍다가 그냥 넘어가고 농지 같은 거 200평 300평 이런 거 봐야 그거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만 보고는 넘어가는데 이제 내가 좀 관심 있는 것은 지도도 보고 또 이제 이렇게 이것저것 또 굴려 그런 거 다 보고도 1시간에 50개 후닥닥 넘어가는데 1시간에 50개는 더 넘어가요. 한 100개 중에서 한 7, 80개는 볼 거예요. 그거 쉽더라고요. 어쨌든 대단하고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키양장 옥션을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힘들다든지 막 이러면은 저는 옥션 사이트를 켜요. 거기에서 꿈을 꿔요. 뭐 좋은 거 없나?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요. 하고 이제 그 만약에 좀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사이트를 보면서 내 딸내미 집 괜찮은 거 없나? 그 딸내미 집 이거 위치가 어떻고 뭐 저건 어떻고 저떻고 이거 위치 괜찮네. 건물 깨끗하네. 많이 떨어졌네. 돈 좀 되겠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혼자 머릿속에서 그 사건 번호 보면서 이렇게 볼 때 왠지 모르는 어떤 희열 막 그 부자 되는 이 느낌? 그다음에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린다는 이 느낌이 있거든.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우리 대한님? 예, 당연히 느껴봤죠. 어때요? 집에서 이제 처음에 제 노트북을 사기 전에는 와이프 뭐죠? 태블릿, 아이패드,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제 핸드폰은 너무 조그맣게 나와서 가끔씩 보고 이제 그걸 가지고 했는데 옆에서는 와이프 TV 보고 있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막 넘기면서 이제 막 보고 있으면 저는 이게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막 이제 그런 부분 생각 들고 이런 물건도 있구나 막 이렇게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하고 있으면 옆에서 와이프가 재밌어? 이거 재밌어? 재밌어. 그래서 막 3시간 보통 할 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검색을 일단 거의 8월 1일부터 일단 시작하긴 했는데 거의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하루에 일단 한 50개 정도는 일단 보고 있고 제가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저 이제 업무상 어쩔 수 없는 환경이 하니까 한 이틀 정도는 지금 빼먹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이틀은 제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걸 못했고 어제도 여기 와가지고 안 까먹으려고 몇 시까지 했어요? 어제 한 2시 정도까지. 근데 여기 아침에 와가지고 잠 좀 푹 자려고 했는데 아침에 그냥 아이고 이놈의 닭이 꼬꼬대 가는 바람에 닭이? 네, 닭이 잠을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닭이 있나 봐. 네. 그래서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막 또 검색했죠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네, 저희 이제 2층에는 좀 이게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와이파이가 좀 느려서 그 사진 넘어가는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해서 로비로 내려와서 어제 저녁에서부터 했거든요. 저녁에 로비에 앉아서 그냥 쭉쭉쭉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하고는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내가 맞는가? 일단 유튜브에서 협회장님이 알려줬던 방식을 가지고 이제 쭉 하는데 이 방식이 맞는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심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좀 이제 많이 소화됐고 내일 있을 실제 그 부분을 하면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될 것 같아요.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진행만 하면 뭐 어느 정도 내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물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개 정도는 보잖아요. 50개 보면 그 빌라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저 배도 있더라고요. 가지고 배도 있으면서 제 이제 형님이 배를 수선해 가지고 여기 인천에 전주에서 포항까지 배를 직접 혼자서 끌고 가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이 배를 좀 사줄까? 딸내미가 이제 내년에 이제 26이 되거든요. 26이. 지금은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는 좀 힘들어가지고 비싸더라고요. 보험료가. 그래서 내년에 딸내미 차를 하나 이걸 사줄까? 그러다 보니까 또 차도 또 유심히 봐지게 되고요. 차도 벤츠 같은 거 뭐 그런 것이 그것이 뭐 1,800만 원, 뭐 2천만 원 그런 것이 많아요. 삽시다. 그것도 18년씩, 19년씩도 있더라고요. 울산하다 바꾸자. 그래서 아니 또 이제 그런 거를 왜 잡혔을까? 그리고서 이렇게 또 저 경매, 의무 경매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강제 경매 들어간다든가 보면은 카드값으로 세상에 그걸 경매에 붙였더라고요. 그래서는 이런 건 너무했다 싶기도 하고요.
예. 그 이런 뭐 17년씩, 18년씩 이런 승용차도 엄청 싸요. 그런 건 1,000만 원 미만이요. 예. 돈 많이 쓰면 그냥 내가 벤츠로 바꾸자. 우리 성치 차 바꾸자. 경매의 물건에서 어때? 아직 1년도 안 돼가지고. 저 새 차야? 네. 엄마가 사줬어? 네. 금수저. 엄마가 이번에 물건을 한다고 하면 얼마 대준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 핸드폰을 들고 좀 얘기할래? 뭐 아직 딱히 생각해 본 건 없는데 이왕이면 큰 거 잡자. 그냥 돈 되는 거 그냥 막연하게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뭐 빌라 상가, 뭐 이렇게 뭐 다가구음을 한동. 이참에 엄마 돈 나올 때 큰 거 하나 지어놓을까? 뭐 할 때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대준대 돈은? 네. 얼마까지 해준다 소리는 안 해? 그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해? 애매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뭐라고? 그 뭐 하기에 달렸다고. 하기에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되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신용사서법을 회사에서 배우게 되면 엄마한테 질문이 달라지면서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구나. 좋은 엄마도 더 좋겠다. 나무수저 아니니까 나무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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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팔아서 돈 버시니까 나무수저. 나무수저. 금수저. 근데 돈 되는 나무수저. 저 식물계통 그런 거 장사하는 거 굉장히 돈이 많이 남더라고요. 너무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이면 사가지고 조림사. 아이고 나 일을 못해요. 그 일이 큰 일을 잡고 살아야 하니까. 물목도 키워야 되니까. 힘들죠. 반 내고 이 시골이요. 저기 풀과의 쌈이에요. 잡초들. 네. 맞아. 쉬운 게 없네요. 네. 이제 방송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요. 그래요. 네, 1시간 10분. 오케이. 그러면은 배도 고프고. 배도 고프고 먹을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 자기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를 2개월 동안 어떤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 각오 한마디. 각오 한마디씩 합시다. 자, 우리 매령님. 일단 예전에 저를 다 버리고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다 버리고 새로 태어나서 네, 일단 저희 동기들 다 낙찰될 것 같고요. 뭔가 기운이 있습니다. 네, 다 될 것 같고 네, 가고 네. 네, 아니 뭐 근데 하면서 좀 힘든데 즐겁더라고요. 그 힘든 게 저희도 자격증 공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있거든요. 정말 싫었어요. 이거를 내가 해서 도대체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거 막 이런 느낌이 항상 강했는데 이 공부는 아무튼 하면 돈이 되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뭐 힘들다 이런 것보다도 되게 즐거워서 즐겁게 해서 네,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 내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우리 세연 씨. 그 아까 협회장님 강의 중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곰이 마늘을 100일 먹고 사람이 되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1회도 훈련을 100일 동안 하면은 이제 바뀌고 저 그것도 좀 와닿았었는데 거기 보면 문구가 이제 부자가 된 행동을 알고 행동을 하면 된다고. 근데 여태까지 이제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좀 게으른 부분이 있어서 알면서도 안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좀 많이 이렇게 마인드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많이 배워서 알게 되는 만큼 또 행동으로 해서 좀 저 자신도 바꾸고 또 부자가 되는 행동들 해서 실제로 부자로의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세훈님 같은 경우는 공장을 운영하니까 공장 어떤 그런 거를 낙찰 받아서 내 땅에서 내 공장에서 내 사업하면은 공장 많이 나와 있어요. 땅 같은 경우. 그죠? 그거 그냥 진짜 많이 나와. 공장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봤더니 아우 너무 비싸더라고요. 공장은 몇십억씩 하고 매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공장 이렇게 낙찰 받으면 참 좋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공장 경매는 우리
순정과장이 전문이에요. 아, 공장 물어보세요. 그렇지, 공장 경매. 그동안 경험 많아요. 우리도 형부 때문에 공장 많이 다녀갖고.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나의 습관들을 버리고 나의 편견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스파레 주인이 될 거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쭉 쉬지 않고 내가 힘이 있을 동안 이 경매의 새로운 길을 힘차게 닦아보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협회장님의 그 부자 마인드, 선인성과 악인성과 어떤 이제 원인이 있으니까 나쁜 원인이 있으니까 현재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거. 또 좋은 습관이 되면 부자의 또 좋은 습관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스피드를 생명으로 해서 스파레주 기간 동안 스피드로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겠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저도 이제 뭐 제가 이제 건강에 허락하는 한 그냥 여기에 매달릴 겁니다.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제 일단은 여기 꼬리를 붙잡고라도 끝까지 갈 예정입니다. 네. 100살까지 사시면 되지 뭐. 앞으로 20년을 해먹어야 돼. 제 각오는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끝까지 가면 제가 다 이긴다는 마인드여가지고 경매도 센데? 끝까지 가서 부자 되겠습니다. 친구들한테 나 경매 배운다고 얘기했어? 네, 그저께 그때 말했어요. 뭐래 친구들은? 한번 해보라고. 그냥 뭐 딱히 반응 없던데. 모르니까 뭐 관심 없죠. 관심 없지. 네, 저 나이는 이게 뭔지. 놀기 바쁘죠. 뭐. 그렇지. 그냥 해 열심히 해봐라 이거지. 딱 부동산 이제 4명으로 김성치 딱 가지고 이거 내 집이야, 이거 내 거야, 내 건물이야 딱 이래버리면은 그렇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아까 보셨지만 탈탈 경매라고 그 동영상 사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시시콜콜한 것부터 우리 이춘정 과장님이 그 입찰표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어떤 등기 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시시콜콜한 강의부터 큰 강의까지 탈탈 경매가 하고 아마 이를 우리가 녹음한 것도 어쩌면 탈탈 경매에 또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낙찰 받았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기가 그죠 대한 씨가 낙찰 받았으면은 정말 어떤 인터뷰 어떤 특강 같은 거 해가지고 딱 거기 올리기도 하니까. 이 방송을 듣는 그 우리 협회 회원님들 지금 협회 탈탈 경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구경하시고 앞으로 동영상 들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쪽에 와서 들으면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저녁 준비합시다. 네. 즐거운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되겠습니다. 협회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협회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믿는 대로 됩니다. 박수 치고 끝낼게요. 네.